스가 총리가 국제 굴욕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작년 말 현지 위성방송인 BS 테레비 도쿄에 출연해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방미 시기로 올해 2월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스가 총리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 배할하기 위해 2월 중 방미를 추진했지만 바이든 측에 의해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 일간 겐데이 디지털의 보도에 의하면 20일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국 정상들이 앞서서 트럼프의 곁으로 달려들었던 전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최애 동맹국으로 생각했던 일본이 선제적 움직임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측은 78세로 고령인 새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감염 대책의 문제에서 조기 미일 회담에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현 상황의 무게감을 일본에 알리듯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입국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치도 않은 제안을 한 일본에 현재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 측에서는 대면이 안 된다면 적어도 온라인으로라도 미일 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자 겐다이는 미련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정권의 간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현재 2월 7일까지 비상사태 선언이 발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스가 총리가 방미를 추진한 것은 그만큼 일본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늑장 대응으로 인해 지지율이 역대 최대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9%로 조사됐습니다. 내각 출범 당시 74%였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35%나 추락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리 주변에서도 미일 정상회담으로 국면을 타개하고 싶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이지만 그리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미 자민당 물밑에서는 스가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퇴진 여부의 관건이 도쿄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일본 정치평론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쿄올림픽 취소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문에 취소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의 일간 더 타임즈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익명의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2032년에 개최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올해 대회의 취소를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초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림픽 개최를 넉 달 앞두고 개최를 1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거나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대안은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일본 내부에서는 취소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선박을 기술적 이유로 납포한 이란이 여전히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란도 미국에 똑같이 굴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과거에도 기술적 문제를 내세우며 외국 선박을 납포해 억류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은 지난 4일 한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면서 그 이유로 환경오염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도 보름 넘게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과거 이란의 외국 선박 납포 사례들을 참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2019년 7월 19일 불법 항해 혐의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우를 납포했을 때는 뺑소니를 하려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란은 증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후 납포 70일 만인 9월 27일에야 영국 유조선을 풀어줬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측이 먼저 대시리아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했던 이란 유조선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2013년 8월에도 인도 국적 유조선 MT 대슈샨티오를 기름 섞인 평형수를 쏟아내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끌고 갔다가 23일 만에 석방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이란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인도는 핵 프로그램 개발 의혹으로 서방 제재를 받는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줄이고 대신 이라크 원유 수입을 늘려왔는데 일각에선 이란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조선을 납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란은 한국 선박 납포가 순전히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거 이란은 영국과 인도 유조선 억류 때도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이 주장하는 기술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선박을 납포했을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자승자박일까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본인들이 한 행동을 그대로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연방수사국이 이란 정보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등 불법 정보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란 국적자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정치학자 카베 로폴라 아프라시아비를 18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미국 수사당국이 미국에 사는 자국민을 누명을 씌워 체포했다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 체포에 대한 20일 브리핑에서 불행히도 미국은 이런 종류의 행동에 중독돼 어떤 핑계로도 인질들을 잡는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근거 없는 혐의로 이란인을 인질로 삼아 문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돈 낱말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미 법무부는 그가 적어도 2007년부터 뉴욕의 유엔 주재 이란 외교관들에게서 돈을 받으며 미국 내에서 비밀 정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아프라시아비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고 이란 정부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써서 미국 관리를 상대로 로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FBI 관계자는 아프라시아비는 이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 정부에게서 돈을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미국의 하원의원, 언론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사법부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프라시아비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란이 한국에 누명을 씌워 선박을 납포한 것과 미국이 이란의 스파이를 체포하자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펄쩍뛰는 상황은 맥이 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에 불만이 있는 것을 한국에 잘못된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